미스터리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오늘 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또 시작부터 와주고 계시고요. 네, 뭐 사실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실 테니까 네. 저는 이 상황에서 뭐가 일단은 분노라기보다 좀 이런 감정적인 거 빼고 네. 진짜 뭐가 이렇게 좀 문제인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미스테리에 대해서 저도 근데 그게 가장 궁금해요. 약간 엑스파일 같은 느낌으로 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비판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렇기도 하면서 이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맞아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도 네.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정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미스터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스터리 1번. 이임생은 왜 유럽에 갔나? 그러니까 일단 따지고 보면은 임생 의사가 이제 협회 뭐 정몽규 회장님께서 권한을 주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임을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홍명보로 만약 낙점을 했다면은 홍명보 감독에게 뭐 진짜 모든 걸 투자를 해서 하든지 하는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유럽 출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순위로 생각했던 이제 바그너와 포에 만나러 갔고 네. 뭐 마드리드 호텔과 아니면 프랑크푸르트 호텔 만났다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브리핑 때 말씀하신 이 8가지 기준은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 될 수 없어요, 애초에.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만약에 이 기준을 8가지 기준을 애초에 이제 뭐라 그러지? 이제 정혜성 위원장 나가시고 이제 그런 권한을 이임 받으시고 생각을 했다면은 외국인 감독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이 안 돼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기준을 이렇게 세웠다면은 유럽 출장에 갈 필요도 없었고 그 누구야 바그너와 포엣이 뭘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네. 그 둘이 만나가지고 평가할 필요도 없었어요. 네. 왜 유럽을 갔나? 네. 전 이게 진짜 의문이에요. 들으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이 얘기를 하는 게 내정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 의혹이 퍼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 그림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유럽에 가지도 않고 외국 감독 보지도 않아놓고 갑자기 이제 홍명보 감독을 하면은 선임하면 명분이 없으니까 네. 유럽을 가가지고 2명을 만나기 얼마나 시간 낭비고 돈 낭비예요. 그니까. 그리고 이제 2명을 만나고 우리가 2명이랑 또 협상을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식의 뭔가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그러니까 이임생에서 말을 빌리면은 한국 축구를 위해서 생각해봤을 때 과연 제가 보기엔 포획 감독이 롱패스고 아닌가? 아무튼 둘 중 한 명은 롱패스 축구를 하고 둘 중 한 명은 이제 고강도 압박을 한다고 이제 해가지고 이 전술이 우리 축구가 맞을까라고 생각하셨는데 근데 대한민국 그 기술이사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가 있을 때 발표한 게임 모델은 안 맞는 게 맞아요. 네. 그 이제 좀 만들어가는 주도하는 축구 또 이제 그런 걸 맞는데 근데 그 저희가 만약에 소개팅을 한다고 치면은 이게 다 뭔가 알고 가잖아요. 네. 알고 만나잖아요. 뭔가 파악하고 마음에 든다. 그쵸. 만났는데 애초에 그 그러니까 포엣이든 바그너든 그 전술은 약간 외모 같은 거예요. 바뀌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럼 굳이 왜 만났냐? 가서 봐도 똑같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이 PPT 몇 장을 준비해서 봐도 그리고 또 줌 미팅도 했단 말이에요. 또 게임 모델도 정강 위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 분석을 했어요. 네. 그러면 똑같단 말이에요. 왜 갔을까? 진짜 그쵸. 의문이죠. 네. 그리고 유럽을 가기 전에 뭐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줌 미팅을 이미 하고 갔어요. 그쵸. 그러면 전술적으로 이미 다 평가가 끝나고 얼마나 의지가 있고 이런 세부적인 뭐라 그러지 연봉이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나 국내 거주나 이런 거를 만약에 문제 됐다면은 그럴 수 있는데 전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전술과 홍명보 울세 맞다. 그래서 와 이거 홍명보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미스터리고 더 웃긴 게 어이가 없어 실수가 나오는 포인트는 뭐냐면 유럽에 가서 그 2명을 만나고 뭐 PPT 50장 막 준비해가지고 박은호 네. 감독이 발표해서 막 열정적인 발표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축구와 맞지 않아. 근데 갑자기 한국에 와서 우리 축구와 맞는 건 홍명보 감독이 하고 바로 울산으로 갔단 말이죠. 아니 판교에서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빌드업 축구 빌드업 1위. 판교에서 만났군요. 되게 판교일 거야 아마 홍명보 감독이. 홍명보 감독님 되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둘 중 하나인데. 네, 어쨌든 홍명보 감독님 되게 네. 앞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울산이 빌드업 1위였지. 울산이
뭐 활동량은 10위지만 뭐 효율적인 축구 라울피아나 축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와 딱 맞는 전술을 쓰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럼 저는 그 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하셨다는 뭐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말 안 되지. 네. 좀 약간 지금 좀 이게 네. 스스로 검열하시는 거군요. 좀 기본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이미 다 전술적인 건 이런 거 다 알고 갔고 네. 또 심지어 홍명보 감독이 좋은 평가 받는 것도 다 이미 알고 갔고 네. 그러면 도대체 왜 만났고 차라리 정말 또 욕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 전광이 올린 그 세 명이 마음에 안 들으셨다면은 네. 진짜 다시 본인이 세 판 자를 수도 있는 건데 아, 그렇죠. 사실. 물론 이번에 욕을 엄청 먹겠지만 네. 근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렸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팬들이 축구 팬들이 기다릴 만큼 기다린 상황이었고 박은호와 포엣이 마음에 안 든 상황에서 이임생 의사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두 명은 좀 우리 안 맞는 것 같다. 네네. 다시 한번 가보자. 아니면 어쩔 수 없다. 한국 감독으로 가자. 네. 그럼 한국 감독이라는 딱 그 목표를 정해놓고 또 다시 얘기해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강 위원들한테는 말을 안 하고 이제 그 전에 네. 본인이 좀 권한을 갖고 하겠다로 동의를 받고 유럽을 갔다 오셔가지고 홍명보 감독을 만나서 이제 그 선임 합의를 하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따 말하겠지만 정강 위원들은 뭐가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왜 있는 거고. 그분들은 왜 회의하시고 왜 자기 돈 써가시면서 왔다 갔다 네. 하시면서 해야 했어요? 그리고 박주호 의원이 나와서 다 낱낱이 얘기를 하셨지만 진짜 이게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직접 뭐 줌 미팅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의지도 직접 파악해서 후보 올리고 그 노력을 5개월간 했는데. 네. 자, 그래서 그 정강 얘기는 잠시 후에 또 한번 얘기를 자세히 해보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미스터리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네. 자, 이임생 이사가 이제 홍명보 감독을 만나러 집 앞으로 가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홍명보 감독은 기자회견장이었죠. 거의 매 인터뷰였어요. 매 매 기자. 인터뷰.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얘 좀 그만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까지. 정도였어요? 너무 이제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이 정도까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수원 FC는 그때도 과연 또 물어보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왜냐면 계속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뭐 사실 그쵸. 예전부터 네네. 뭐 몇 뭐- 개월 됐잖아요. 네, 그리고 푸른파도 유튜브에 나와주셔서 예의 없다라고까지 하셨고 또 맞아요. 동해안 더비 때는 아예 대한축구협회를 비판하면서 나와 이제 그 김판곤 이제 당시 위원장께서 프로세스를 만들었고 이제 그 벤투 과정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왜 이제는 뭐 이렇게 좀 클린스만 때부터 왜 이렇게 안 했냐 그런 느낌인데 그쵸. 비판을, 그러니까 사실 홍명보 감독도 이 내정 발표가 있기 바로 직전까지도 협회에 대한 작심 발언을 내놓으셨던 거거든요. 맞죠. 근데 갑자기 내정이 됐다고 문자가 오고 선임이 됐어요, 다음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임생 이사가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했냐. 아니, 뭐 어떤 과정이 있었냐. 물론 두 분의 친분이 있긴 하지만 이임생 이사 말을 다 맞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기는 이제 그 전에 만나지도 않았고 또 만나러 가면서도 과연 만나줄까 약간 좀 맞아요. 약간 연애 프로그램 느낌으로 과연 만나줄까 나를 만나줄까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가셔가지고 네. 네 이제 만나줬죠 근데 다행히 근데 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브리핑장에서. 네네. 근데 어떠셨어요, 들었을 때?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타이핑을 칠 때는 그냥 막 치니까 네. 이제 그 오타 거 치니까 이제 오타 검열을 하면서 과연 날 만나줄까 이렇게 그 멘트 보고서 와 이거는 거의 솔로 과연 나를. 지옥도 가기 전에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어떡하죠? 저도 그냥 웃겨서 이제 뭐 다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드라마 같이 치밀하다라고. 네네 그래서 만나셨는데 또 이것도 저는 웃긴 게 이제 홍명보 감독이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 뭐 나중에 이게 지금 KBS 인터뷰 나오긴 했지만 네. 이거는 면접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거의 역 면접이에요. 그렇죠. 아유, 왜 저를 그러니까 스카우트 받을 예, 때 예. 저를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네. 우리 회사에선 당신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필요합니다. 네네. 당신의 이런 점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모셔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박은호랑 포엣도 그러면 완전히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 위치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자기를 뽑아달라고 물론 우리가 간 거지만 PPT 몇 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물론 어떤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임생 이사가 말한 걸로는 홍명보 감독이 뭐 이렇게
나를 왜 찾아왔냐? 음흠. 나를 평가를 어떤 순위로 그렇죠. 하고 있냐? 네. 이 말만 들어오면은 물론 더 많은 말 했겠죠. 근데 이 말만 들어오면은 이거 면접이 아니고 이거 뭐 부탁도 아니고 음. 부탁이긴 하죠. 근데 뭔가 면접이 아니라 거의 약간 완전 반대 입장이 돼가지고 네. 다른 후보들과는 동등하지 않은 위치에서 네. 선임 이제 작업이 들어간 거죠. 네. 그럼 이거부터가 좀 뭐라 그러지? 미심쩍지 않자. 그렇죠. 않나. 네, 의심스럽지 않나라는 네.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면접을 안 본 거죠. 뭐 봤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이임생 이사가 말하는 걸로 하면은 안 본 게 맞죠 사실. 그 두 분이서 만나서 얘기한 거를 가지고 면접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뭐 PT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대한민국 축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뭐 준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니까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사적인 자리에서 면접이라고는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적인 면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그너와 포의 뭐 그런 감독들처럼. 약간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아요.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이 대화를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 싫었었다면은 음. 이임생 이사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반대가 강한 홍명보 감독을 설득했는지 말을 했어야 돼요. 네. 어떤 포인트에서 만약 계약 조건을 파격적으로 했다. 그렇죠. 뭐 아니면은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뭐 어떻게 이제 했는지를 정확히 말했어야 되는데 그걸 물어봤어요 질의응답 때. 어떻게 그- 설득했냐. 근데 이게 다였어요. 그 어떻게 만나러 갈까, 날 만나줄까 아니면은 그리고 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얼마나 평가를 높게 받았고 또 이제 우리의 게임 모델과 우리 연령별 대표팀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했다. 음흠. 근데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아마 만약 홍명보 감독이 전부터 잘 받았으면은 전에도 했을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그러니까 설득을 할 수 있는 뭐라 그러지? 언변 뭐라고 해야지? 네. 제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아니면 좀 감정 호소 이렇게 했을까요? 아 그 이번에 살짝 눈물 좀 보이셨으니까 브리핑 때. 그때 그 이제 어떤 질문이었지? 전광희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그때 내가 하시면서 한 5초 동안 막아 떴거든요. 네. 그때 치다가 이제 봤는데 진짜 우시면 지금 진짜 난리도 아니다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울진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울컥 살짝 울컥. 네. 만약에 거기서 눈물 흘리시면은 이거는 참사다. 네. 그러니까 울 일이 절대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당연히 울진 않았는데 근데 원래 뭐 눈물이 많으시다고 그러시는데요? 원래 약간 수원 때도 그랬지만 약간 표정 자체가 되게 감정적인 상이세요. 네, 네. 감정이 빨리 올라오는 상 있잖아요. 네. 그 느낌이신데 뭐 그거 가지고 뭐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튼 감정적으로 호소했다고 해도 네. 이게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될 일인가 싶기도 하면 저는 근데 아, 당연히 그건 아니죠. 뭐 객관적인 평가로 해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홍명보 감독을 정말 원했기 때문에 호소를 할 수 있고 부탁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너무 그림이 만든 그림인 것 같아서 그게 좀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정한 이 미스터리가 바로 도대체 이임생 이사는 어떻게 홍명보 감독을 설득했나인데 좁혀보면 일단 1번.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정말 완강한 의지를 보였거든요. 안 가겠다라고.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 1번. 감정적 호소. 2번. 한국 축구의 위기에 대한 좀 설명. 너무 어렵다. 그리고 3번. 연봉. 근데 연봉도 물론 울산보다는 많이 드리겠지만 과연 연봉이 홍명보 감독은 중요할까 생각도 해봤거든요. 물론 연봉 많이 주면 쉬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하지만 연봉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도 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이게 모르니까. 그쵸. 근데 연봉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외국 감독 수준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말도 되게 애매한 게 홍명보 감독 이제 파격적인 조건을 줬냐라는 질문에 근데 뭐 국내 감독도 이제 외국인 감독만큼 받아야 된다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이 한데 그게 확실히 좋냐 안 좋냐가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되게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전 그 말은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국내 감독이 뛰어나시고 좋으신 분이라면은 당연히 의미있게 줘야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홍명보 감독이 마음을 돌린 게 이 질문의 의도는 홍명보 감독 마음을 돌린 게 이런 연봉이나 아니면 돈적인 뭔가 대우였냐 아니면 그 외에 좀 옵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 조건 아니면 해야 되는데
그거였냐고 물어본 건데 답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지?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다. 과연 어떻게 홍명보 감독을 설득했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광주전 때 사전기자 하는데 저는 가장 궁금해요. 도대체 진짜 근데 제발 저는 간절한 바람인데 뭐 한국 축구를 위해서 바꿨다 이런 말은 전 개인적으로 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냐면 혹시 예상되는 답변이 있나요? 이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내가 팬들의 비난이나 이런 거 감수하겠지만 네. 이런 이임생 감독의 호소 부탁을 들어봤을 때 내가 한국 축구를 위해서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뭐 가장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베스트 답변이라고 생각하겠죠.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게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대표팀 감독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특히 국내 감독들은 궁금한 그게 아니잖아. 도대체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그쵸. 반대하시고 거부하시고 하신 분이 그렇죠. 정말 그 한국 축구를 위한 그럼 그전 없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국 축구를 위한 마음때 바꿨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홍명보 감독이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많은 거라서 이제 잠시 후 7시 반에 있을 울산 HD 경기를 앞두고 그리고 경기 이후에도 아마 또 기사가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 홍명보 감독의 입장을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미스터리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세 번째. 전광희는 왜 만들어졌냐? 네. 아니 그냥 이럴 거면 차라리 클린스만 감독 경질 하자마자 네네. 그냥 협회에서 알아서 결정해가지고 홍명보 감독 차라리 빨리 선임하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 박주호 이제 위원이라는 게 맞죠? 위원의 얘기를 듣고 놀란 거는 네. 전광희 진짜 필요가 없었구나. 왜냐면은 그 전광희 소속된 분들의 뭐 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왜 100명씩이나 평가를 해요, 도대체? 그쵸. 왜? 저는 그러니까 한 명의 게임 모델을 분석하는 것도 전술 분석이라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어렵죠. 이 감독이 한 팀을 맡았을 때도 그러니까 만약에 A팀 맡았을 때도 전술 잘할 수도 있고 전술이 변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또 지금 전술은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걸 봐야 되니까 더 어려워요. 그럼 이게 100명을 정말 단순하게 분석만 해도 하루에 두세 명씩만 한다고 해도 거의 뭐 2달이나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왜 100명씩이나 후보를 두고 그리고 했나 의문이 들고 네. 또 이제 전광이 어쨌든 추천 기구예요. 그러니까 감독을 추천하는 기구고 선임은 이제 협회가 수뇌부가 아니지 협회 이제 그쪽이 하는 건데 근데 전광희와 협회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냐라는 것도 의문이 들 정도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광희가 와 이 감독 최고입니다. 데려왔는데 별론데 이러면 끝이에요. 그렇죠. 다시 새 판이에요. 다시 새로 해야 되죠. 아 연봉이 안 받는데 새 판이에요. 그러면 전광희한테 아예 이 전광희 위원장이든 누구든 이임생 이사처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정무회장이 주든지, 그러니까 책임을 소재를 확실히 해가지고 그쵸. 주든지 해가지고 하는 네.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말하시는 그러니까 기사 선배 그 정보력 있는 선배들이 말하시는 걸로는 네. 6월이 돼서야 우리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알았다. 그게 진짜 웃긴 거죠. 그러면 이제 그 3개월인가 2개월? 아무튼 그동안 뭐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분 6월이야 5월인가 아무튼 뭐 그 5월이든 6월이든 그 전에는 진짜 쓸데없는 얘기만 하신 거예요 회의 동안. 근데 사실 그분들도 본인 시간을 업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다. 네네. 시간을 투자해서 분석하고 막 노력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 기간이 정말 소용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군도 이제 만약 분석을 하실 거면은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을 뽑겠다고 그 정혜성 위원님께 말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위원회 멤버들도 좀 달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위원회 구성들도. 왜냐면은 그쵸. 박주호 의원이 말대로 하면은 제시 마츠가 누군지 몰랐고 뭐 후배 나모림이나 이런 것도 그냥 넣었고 그 후보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과연 전광희가 작동되는 걸 떠나서 이게 자체가 뭔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네. 당위성이 있는 조직이었냐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하면은 그런 거예요. 이게 협회와 수뇌부와 전광희 따로 놀 거면은 궁극적으로 왜 전광희를 계속 뭐 거의 뭐 퍼즐 마냥 풀었다가 했다가 네. 퀴브 마냥 했다가 한 이유가 뭐냐?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회 수뇌부가 뭐 뭘 만들기 해가지고 그냥 딱딱하면 끝이잖아요. 그쵸? 왜 정관계 분들 모여가지고 왜 회시키고 왜 후보 100명 넘게 넣게 하고 그건 뭐 자유였겠지만 네. 왜 하게 하고 뽑아놓고서는 그냥 애매하다 이러면서 그리고 했네요. 갑자기 이제 좋은 후보 제시마 씨 이런 감독 추천해서 협상 테이블까지 올렸는데 협상도 제대로 안 되고. 네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사실 세세하게 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하나하나 나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정말 답답하고 네네. 그냥 일반 회사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진짜 욕먹거든요. 네. 사실 없죠.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가 없을 거예요 아마. 없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찍어 누르기는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굳이 구태여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생각하면은 굳이 제대로 있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없는 조직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건 애초에 그쵸? 안 하죠. 그쵸. 아무리 안 좋은 회사라도 그냥 차라리 찍어 누르기를 하지 굳이 막 뭘 만들어 가지고 네. 또 회의해 보러 가고 진짜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이건 다. 진짜 맞습니다. 진짜 뭐 씁쓸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고 처음부터 감독을 조롱거리로 만든 축협의 능력이라고 또 막 이렇게 좀 비판을 해주시는데 네.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진짜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전력강화위원회가 그 기간 동안 여러 뭐 외국인 감독을 추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을 표하면서 공중부대 된 거죠. 네네. 뭐 지금 사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정유성 위원장이 나간 이후로는 없었다고 보면 맞을 거 같고 또 특히 이임생 이사가 이제 정강 위원들이 의견을 존중하니까 네. 최종 후보 4명인가 3명을 이제 내가 해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그 5명, 4명 나가시고 5명한테 동의를 솔직히 동의인지 통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일부터 끝난 거죠 정강이는. 네. 끝이 거죠. 그리고 박주호 위원이 몰랐다고 하는 부분도 저는 사실 그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강이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 하기로 했으니까 말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전 진짜 기본적인 만약에 예의가 있었다면은 말 해줬겠을 것 같아 정강 위원들한테.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언질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것도 네네. 없었고 네네. 그리고 저는 그 예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진짜 화가 났던 게 그 박은호랑 포에 네. 이 두 감독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쵸. 그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데 그것도 안 됐고 진짜 이번에는 좀 진짜 어디까지 파국으로 갈 것인가 이게.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생각하시는 국내 감독이 돼가지고 분노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100명이나 검토를 했는데 홈런보가 됐다. 이거에 분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두 지점은 진짜 차순위의 이야기고 그건 이제 취향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100명 중에 했는데 홈런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진짜 검토하다가 국내 감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외국인 감독을 하려고 하다가 진짜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 감독 돌아갈 수 있어요. 전 그 두 가지는 분노하지 않아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정상적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면서 저희가 지금 뭐 소꿉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니라 거기 자체가. 그러면 서로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말로는 절차대로 했고 존중대로 했지만 박주의 말도 빌려가지고 들어봐도 아니면은 아무리 이 과정을 막 생각을 해봐도 제가 그림까지 그렸어요. 네. 좀 타임라인 그 보면서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너무 없다.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그러니까 네. 없는 게 많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비판하고 싶었고 또 이제 미스테리인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한편으로 미스테리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잘못되고 있구나.